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보기 드문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경기 침체는 물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중국 쓰촨성 간쯔장족 자치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봉쇄를 이유로 주민들의 탈출을 막았던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감염병 치명률보다 높은데 중국 당국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9월 5일 쓰촨성 청두시에서 남서쪽으로 220km 떨어진 간쯔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발생한 6.8의 지진은 7일까지 여진이 13차례나 이어졌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진 직후 도로와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사망자가 6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상자는 더 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진이 계속되며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청도를 벗어나려 하자 중국은 감염병 봉쇄라며 이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봉쇄된 청두시의 한 아파트 로비 출입구를 통해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봉쇄 조치 임시 해제는커녕 사흘이나 더 연장하고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한다고 공표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의 민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청두시는 확진자 수가 적은데도 상하이 봉쇄 이후 가장 강하게 봉쇄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강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봉쇄를 풀지 않자 이곳저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규모 6.8의 강진이 쓰촨성을 강타하기 바로 하루 전 박쥐떼가 그 일대 도시를 습격한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쥐떼의 출현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며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괴담이 퍼진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매체 소후는 쓰촨성 지진 발생 직전 전조 증상을 눈치챈 수천 마리 박쥐떼들이 도심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쥐떼가 하늘을 뒤덮은 다음 날 실제 재난이 발생하자 중국인들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촨성에서는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는 40일째 봉쇄가 이어지자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러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들이 사는 신장은 인권단체와 서구 나라들이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이 40일째 봉쇄 중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그것도 SNS를 통해서야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철저히 정보를 통제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음식물은 밧줄을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주민들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더 놀랐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집집마다 냉장고 안의 음식까지 전부 걷어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끓는 물도 없고 모두 찬물을 마신다. 아이는 복통을 앓고 몇백 명이 열과 감기에 걸렸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당 대회를 앞두고 다롄과 청두 등 대도시도 봉쇄 연장 조치가 내려져 중국에서 이번 명절 기간은 그야말로 악몽이 됐습니다. 봉쇄가 풀린 지역도 삶이 팍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폭염을 피하러 온 중국 노인들로 완전히 점령당한 중국 후베이성의 한 대형 마트의 모습입니다. 올해 후베이성은 일일 최고 기온 44.6도씨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을 피해온 노인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통로에 앉거나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열대 앞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집에서 직접 의자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어컨 없이 올여름 폭염을 나기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중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지진과 봉쇄 그리고 폭염까지 연달아 발생하는 악재로 중국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봉쇄 정책이라도 폐기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중국 당국은 시진핑의 3년임을 결정하는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봉쇄 정책을 고수할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온라인 내용 검열과 삭제 역시 더욱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염병이 독감보다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 보고서는 나오자마자 삭제돼버려 당국의 검열 때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홍콩 언론 명보에 따르면 중국 대표 증권사 중 한 곳인 화타이 증권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감염병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을 수 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감염률이 반등했지만 중증과 치명률은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0.1% 아래로 독감보다도 낮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소개되자마자 곧바로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고서가 곧바로 삭제됐다는 것은 해당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봉쇄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SNS상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상하이에 대한 봉쇄가 3주째 계속되던 때 중국 SNS에는 당국이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감염병 사망자 리스트가 공유됐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100여 명의 상하이 주민 명단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상하이 봉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당국의 서슬퍼런 검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SNS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자체적인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절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SNS에 상하이 사망자 명단을 게시하며 이들이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명단 역시 이튿날 중국 당국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절정에 달한 중국인들도 이번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망자 리스트를 불과 몇 시간 뒤 다시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해당 리스트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리스트가 공유된 SNS 계정 자체를 무단 삭제 조치해버렸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지난 12일 봉쇄된 상하이 훈커우구에서 위생건강정보센터장으로 일했던 첸 원슝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포함해 천식 발작으로 상하이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감염병 업무로 마비된 의료진들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사망한 독거노인들의 사연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 사망자라는 문장이 들어간 제목의 글이나 영상 등을 막아버리고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분노한 시민들은 VPN 등 해외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부 세계에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을 궁지에 모는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정보를 통제한 채 2년이 넘도록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PCR 검사를 수없이 받다 보니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540만 톤에 이른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것입니다. 지난 2일 과학저널 환경과학과 기술에 발표된 PCR 검사의 잠재적 환경적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PCR 검사 횟수가 무려 90억 회 이상 시행됐으며 그 결과 540만 톤의 온실가스가 생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가 1회 시행될 때마다 612.9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는 중국인이 하루에 전기를 사용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탄소와 메탄이 대부분입니다. 연구진은 PCR 검사 키트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생애 주기를 추적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자명한 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전망은 중국 선전기관이 아니라 서방 경제 싱크탱크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제 상당수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미국 추월 시점은 애초보다 크게 늦어졌고 아예 추월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관들도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블룸버그 TV와의 대담에서 중국이 1960년대 소련이나 1990년대 일본처럼 미국을 넘어서는데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높은 금융부채와 공산당이 틈만 나면 민간 기업을 통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점, 그리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 논리에 근거한 봉쇄 정책으로 스스로 성장률을 깎아먹는 자충수를 둔 것이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진, 봉쇄, 그리고 폭염과 가뭄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발 부채와 경기 침체,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은 3연임이란 대관식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